오늘 우리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입니다. 어쩌면 세계 질서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이 경쟁의 속사정,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깜짝 거래의 가능성부터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계획까지 지금부터 그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새로운 미중 우호 시대의 서막?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인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 놀라운 해빙기가 올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의 깜짝 중국 빅딜. 이게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이엄 앨리슨의 분석을 보면요. 트럼프가 중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4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사실 뼛속까지 반중 인물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 당장 눈앞의 선거에서 이기려면 경제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한 생각도 기존 대통령들과는 좀 다르고요. 무엇보다 나는야 협상의 달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죠. 이 말이 진짜 흥미로운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념 같은 것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트럼프의 거래 중심적인 세계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통적인 미국 외교의 문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낙관론만 믿고 있기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반론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중국이 이 대결을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려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이 다른 곳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중국은 그야말로 차근차근 한 걸음씩 자신들만의 경제 요새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는 거죠. 에너지부터 돈, 기술, 그리고 식량까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급자족 시스템을 치밀하게 구축해 온 겁니다. 자, 그럼 중국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동안 미국 쪽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료를 보면 미국은 이 장기전에 대한 준비가 글쎄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최근에 나온 브레이크넥이라는 책에서 이 구도를 아주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바로 엔지니어의 사고방식과 변호사의 사고방식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국가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일단 짓고, 만들고, 건설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에 미국은 온갖 규제와 소송, 끝없는 논쟁에 발목이 잡혀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는 그냥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낡은 도로와 다리 문제를 넘어서서 전력망이나 제조업 인력 같은 현대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죠. 자, 이제 양쪽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이라는 링 위에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치킨 게임에서 과연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누가 먼저 쓰러질까요? 3.8%,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인데요. 와, 숫자만 보면 엄청나죠? 경제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놀랍게도 이 성장의 90% 이상이 딱 한 군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인공지능, AI 관련 인프라 투자입니다. 이걸 빼고 나면 나머지 미국 경제는 사실상 거의 성장을 못한 셈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미국 경제를 일시정지 상태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마치 밤에 운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슴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처럼 기업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투자나 고용도 안 하고 딱 멈춰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들 관세는 중국이 부담한다고 생각하지만 골드만삭스 분석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는 미국 소비자들이 그 비용의 55%를 이미 자기 지갑에서 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인 현실이에요.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면 바로 표로 심판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국가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면 인민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하고 반대 목소리를 억누를 수 있는 체제라는 거죠. 이 차이가 버티는 힘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게 될까요? 이 질문에 정말 수조 달러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중간에 낀 나라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싸움의 한복판에서 우리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미국의 핵심 동맹이면서 중국과는 뗄 수 없는 경제 파트너인 한국의 선택지를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현실을 보면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중국 쪽을 보면 이제 중국 기술력이 워낙 발전해서 예전처럼 한국 제품이 필요가 없어요. 시장의 파이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반도체나 조선 같은 우리 주력 산업에서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건만 잘 만들어서 여기저기 파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기술과 안보가 하나로 묶이는 기술 안보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와 전력적으로 함께 할 것인가가 경제 파트너를 결정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에 온 겁니다. 이렇게 경쟁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한 국가는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이건 비단 정부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경제의 판도를 결정지을 거대한 질문이고요. 우리 모두가 이 분열된 세계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숙제이기도 하죠.